안녕하세요, 로렌스 씨입니다. 이번 편은 호주에서 아웃백 로드트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천천히 제가 경험했던 것에 기반해서 좀 뭐가 필요하겠다, 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호주 아웃백 로드트립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발 전에 준비해야 될 것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경로를 짜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을 할 거고 어디를 들러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혹은 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통과하는 도로 이름 정도는 숙지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갈 루트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 이름들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갈 도로가 침수나 아니면 공사 때문에 막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회로를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카운슬에서 이 도로 통제 상황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합니다. 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기에는 이 여행을 하실 때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이 호주는 워낙에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예보가 틀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막 산도 없고 드넓은 평야다 보니까 뭐 구름이 와도 어디 걸릴 때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높새바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짜실 때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적이고 여유롭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오프로드를 지나간다. 근데 여기는 비가 오면 침수가 무조건 되는 곳이다. 뭐 이런 상황이면 뭐 예보에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틀 중에 하루는 비가 뭐 한 60%의 확률, 70%의 확률로 온다. 그러면 이제 이 오프로드 길보다는 다른 길로 좀 우회해서 지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을 짜실 때. 그 다음 세 번째, 숙소입니다. 미리 예약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미리 예약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근처 가면은 방 차고 넘칩니다.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방 차고 넘쳐요. 저희는 좀 쫄려갖고 숙소를 예약하고 왔는데, 저희처럼 미리 숙소를 예약하시게 되면은 거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밤에 운전하게 되고 막 하여튼 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도착해야 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좀 무리를 한 건데, 이왕에 아웃백 로드트립 좀 여행으로 가실 거면 그냥 좀 여유롭게 여행도 좀 즐기시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시다가 한 뭐 오후 4시, 5시쯤에 어디 조그마한 마을 나오면 그냥 거기 아무 모텔이나 찾아가셔가지고 방 달라고 하면은 방 줍니다. 그리고 이 호주에 있는 작은 마을의 모텔은 그 마을의 웬만한 호텔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에서 모텔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 호주 모텔은 차로 이동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웬만한 편의가 그냥 다 제공되는데, 좀 이거에 비해서 호주 호텔은 좀 노는데 뭐 펍, 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 숙소, 방에 집중되기보다는 노는데, 술, 음식, 아니면 뭐 당구대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숙소는 미리 예약하지 말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차 점검입니다. 타이어, 라이트 등 무슨 소모품 같은 거, 차 소모품 같은 거 꼭 다 확인하시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 뭐 엔진 냉각 관련 문제 있으신 분들, 엔진 등 들어오신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카센터 메카닉 가셔가지고 나 아웃백 이번에 로드트립 할 건데 몇천 킬로 갈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걔네들도 뭐 목숨이 달리는 일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보겠죠. 그리고 혹시 내 차에 불바가 있다, 무조건 점검이나 뭐 관리하세요. 이거 약간 보너스 목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하나 다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튼튼하고 좋은 걸로. 저는 불바 없이 왔는데 있었으면 조금 더 마음이 안심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험입니다. 차 보험. 저 같은 경우에는 멜버른에서 차를 이제 보험 등록을 해갖고 RACV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브리즈번 이런 퀸즐랜드주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RACQ겠죠. 그다음에 뭐 뉴사우스웨일즈는 RACN이던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완전자차 하고 그다음에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 풀옵션으로 추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차가 뭐 어디서 차가 서도 거기까지 와서 견인을 해줘요. 근데 이게 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일 마지막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견인 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거 선택하시면 100km까지 아마 견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웃백에는 100km에서 150km, 길면 200km까지 때마다 마을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100km면은 괜찮겠다 싶어갖고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내가 가는 경로에 보시면은 마을마다 지방마다 이 로컬 토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조금 조사하셔가지고 번호 알아가시면은 마음에 조금 안정이 될 겁니다. 뭐 전화가 터져야 전화를 할 테지만. 그리고 여섯 번째, 휴대폰 통신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텔스트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애초에 보다폰 쓰시는 분들은 아웃백 가기도 전에 신호 끊깁니다. 그리고 옵터스도 아웃백 도착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옵터스인데. 그래서 비비가 이번에 케언즈 출발하기 전에 급하게 텔스트라로 바꾸고 왔어요. 보다폰 안 되고 옵터스 안 됩니다. 오직 텔스트라만이 그 험난한 사막 가운데에서 나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텔스트라도 끊깁니다. 호주 전체 대륙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텔스트라가. 그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이걸로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무슨 일이 나서 이제 죽었다 싶을 때 그때 갑자기 데이터가 터집니다. 한 칸. 그리고 7번째, 안경, 선글라스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눈이 진짜 너무 피곤해요. 자외선도 막 맞고 계속 집중하느라고 막 눈 막 이렇게 부릅뜨고 있고. 렌즈 끼시는 분들 무조건 안경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웬만하면 편광 기능 있는 걸로 준비하세요. 막 어디서 뭐 10,000원짜리 이런 캐주얼 선글라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끼더라도 이제 밝은 데서 있으면 눈 이렇게 찌푸리면서 운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눈 편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안경, 선글라스 이거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8번째, 기름 말통. 솔직히 생각보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뭐 예비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길래 그래야 되나 하면서, 근데 저 솔직히 안 가져갔거든요. 이제 애초에 제가 엄청 겁을 먹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난 서버 나오면 무조건 들른다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100에서 200km 사이에 서버가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름 떨어질 일이 그렇게 있어요. 이게 또 기름통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출발하기 전에는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여행 중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도로 위에 동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100km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로 뭐 캥이나 이런 거 박으면 차는 대부분의 확률로 반파가 납니다. 실제로 기괴한 모습으로 구겨져 갖고 버려져 있는 차들도 이 아웃백 로드트립 하시다 보면 심심찮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처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솔직히 100%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삽니다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나마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크루즈 모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호주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그때 발은 무조건 브레이크에 두시고 과하다 싶을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 돼요. 막 속도 100km 막 150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급브레이크 밟아갖고 차 돌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는 속도를 최대한 80, 60, 뭐 50, 40, 30 이렇게 줄여서 그냥 박아버리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박으면은 캔도 안 죽고 차도 안 부셔지니까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 돌고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박아라. 그냥 박는데 살살 박아라 최대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꼭 전방 주시하시고, 전방 주시를 하시는데 도로를 주시하셔야 돼요. 이 경관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갖고 시선을 훔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옵티머스 프라임 대처법입니다. 이 옵티머스 프라임들은 얘네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거라서 상식선 안에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가 워낙에 크니까 이제 우리는 살짝 왼쪽으로 좀 붙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호주는 차가 왼쪽으로 다니니까. 근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호주에는 로드 트레인이라는 게 다녀요. 길 위로 기차가 다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를 쭉 늘어뜨린 트레일러 차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냐면 제일 긴 게 이제 52m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표지판을 직접 봤어요. 진짜 멈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52m면. 아무튼 뭐 옵티머스 프라임들은 뭐 운전하실 때 그냥 좀 살짝 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들은 캔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치고 갑니다. 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 있는 데를 안 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소는 잘 모르겠는데 캥이나 뭐 염소 이런 거는 그냥 우습게 쿵쿵쿵 치고 갑니다. 실제로 걔네들은 뭐 불바 이런 거 다 있고, 애초에 뭐 일반 차랑 엔진 높이도 다르고, 그다음 뭐 뒤에 실려있는 짐 무게, 차 무게 자체가 그냥 일반 차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야생동물 같은 거 쳐도 차에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진짜 초장거리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보면은 이제 막 호주 끝에서 끝, 뭐 브리즈번에서 퍼스를 간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sip-and-go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운전해서 내일이 그냥 20몇 시간 달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never stop driver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이제 캥거루를 치고, 그래서 그 튕겨나온 캥거루가 내 앞유리에 떨어진다. 그래서 내 앞유리가 작살난다.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조심히 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전하면서 시야 확인하는 법. 네, 운전하면서 어딜 보고 운전을 해야 될지. 왜냐면은 워낙에 봐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운전석에서는 먼 길 중앙과 왼쪽에 시야를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중앙에는 그 로드킬 당한 동물들 시체, 그 다음 도로 침수를 보셔야 돼요. 그거 보면 이제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왼쪽은 왜 봐야 되냐? 호주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이 더 잘 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필런이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튀어나오는 혹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을 보시고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분들은 먼 길의 중앙과 오른쪽을 보면서 운전자가 집중하지 못하는 시야들을 커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주변시로 가까운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들 뭐 이런 거 반응을 해줘야 되고요. 아무튼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밤운전. 이 밤운전을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꼭 하셔야 될 때 속도를 정말 줄여서 운전하시고, 웬만하면 도로의 중앙에서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앙선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웬만한 야생동물들이 야행성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왼쪽에서 막 튀어나오는 동물들,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동물들, 여기서 이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내 반응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거죠. 이 아무래도 밤에는 이제 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뭐 가로등 이런 것도 없고요. 뭐 달이 있어야지만 어디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헤드라이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개 같은 것도 잘 보이고요. 몇십 킬로 밖에서 오는 그런 차들 헤드라이트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선 침범을 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저기 몇십 킬로 앞에서 뭐가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럼 그때 내 차선 지키면 돼요. 일단은 내가 안전한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에 그 야광 표시 같은 게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그 표시를 이제 빛을 비추면서 계속 가다가 이제 뭐 도로 침수가 있거나 아니면 동물들 사체가 이렇게 죽어 있거나 하면은 그 야광 표시가 중간에 이렇게 끊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저 멀리 중앙 그 야광 표시가 끊겨져 있다. 그러면 저기는 뭐 도로 침수가 있거나 아니면 사체가 있거나 뭐 이런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속도 줄이시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벌레입니다. 이 밤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이 헤드라이트 때문에 그 사막에 온 벌레가 앞유리로 다 뛰어듭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냅다 그냥 가미가제를 갈겨버려요. 그리고 그 사체들이 앞유리에 다 쌓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워셔액 당겨서 와이퍼를 이렇게 싹 긁어내면은 이게 깔끔하게 안 지워집니다. 오히려 번져요. 그래서 그 흔적이 줄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줄처럼. 근데 이게 문제가 시야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싶지만 않으면은 그냥 벌레 묻은 채로 운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막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워셔액이랑 와이퍼로 좀 긁어내시다가 그냥 흔적 남은 거 뭐 이렇게 번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물티슈로 좀 닦아내시면은 그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시야가 엄청 방해돼요. 그리고 아웃백에는 정말 벌레들의 천국입니다. 뭐 파리, 개미, 아무튼 무슨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벌레들 그냥 거기 벅스라이프입니다. 벅스라이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사람입니다. 이 동물이나 뭐 옵티머스 프라임보다 사람이 사실 뭐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누군가가 막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을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호주 아웃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울프크릭이라고 이 호주 아웃백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걔가 사람을 사냥을 하냐면 차를 아웃백 어디 중간에 세워놓고 비상등을 켜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저쪽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나 지금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 아니면 나 좀 태워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걔 차에서 이제 빵. 아무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로 너무 광활하고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진짜 시체도 못 찾아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여행하시지 마세요. 뭐 대비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그만한 어떤 깡다구와 능력이 있으면은 자신감도 있고 혼자 여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엄청 심심하고요.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고 굳이 혼자 여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위험에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둘 이상부터 여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호주 아웃백 로드트립 성공적으로 여행을 한 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게 진짜 위험한데 그만큼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풍경들을 정말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한 몫을 크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는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묘한 그 어떤 자유를 느끼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자유 뭔가 이거를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신기합니다. 해보실 분들은 준비 열심히 하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Cheers!